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백화점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150 종목의 ETF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약 100 종목의 ETF고 50 종목의 기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모두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는 기준을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법이 백화점 매매법이고, 그리고 백화점 매매법은 제가 지금까지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았다. 요거는 올해 2020년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했던 만큼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고 있고, 또 하락할 때 하락률이 적은 것, 제가 이제 요 투자법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코스피가 만약에 3% 하락을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승했을 때, 코스피가 3% 상승했을 때 저는 3%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고 2%나 1%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전체의 수익률이 하락할 때는 투자 금액의 현금 비중이 낮아져요. 그리고 상승률이 높을 때에는 현금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했을 때 조금 더 투자금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상승했을 때 현금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차익을 실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아마 내년 2021년도 투자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욱더 많은 그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등락이 많은 장일수록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로서 백화점 매매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항상 상승만 하게 되면 백화점 매매법은 아니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100% 맨날 항상 상승할 때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항상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투자자인 기준이에요. 전문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저희 같이 개인 투자자와 이런 기업을 분석할 수도 없고, 펀더멘털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자산을 배분하고 분할 매수하는 그 방식, 분할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만으로도 백화점 매매법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화점 매매법을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정보나, 제가 얘기하는 정보는 어떤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으로 받았던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거 좀 더 불리겠다고, 이자 0.5%, 1.2% 이런 거 갖고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을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에 기업이나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조금 쉽다. 저도 처음에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를 해보고, 또 아니면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아니면 분할 매수도 균등하게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상승해도 걱정이고, 그럼 언제 팔아야지? 이렇게 걱정이고, 가격이 또 하락해도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지? 이게 또 걱정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백화점 매매와, 그리고 백화점 매매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방식만 내가 정해놓고, 적어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이를 언제 팔 거야? 언제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그럼 다 팔 거야. 다 팔았는데 또 오르면 또 아쉬워. 네? 또 떨어진다고 더 샀는데 더 떨어지면 또 미치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차익 실현도 하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백화점 매매와 자산
분할 매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식, 매도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백화점 매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ETF 투자를 하시잖아요. ETF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10개 종목 이상의 기업을 묶어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ETF 자체가 백화점 매매인 거예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백화점 매매인 거예요. 코스피의 지수를 추정하는 기업들을 몽창 다 들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ETF를 몽창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매는 개인 투자자로서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예측해서 내가 이 기업이 이 정도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올라갈 거야 라고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갖고 있어야 돼. 내가 그 기업을 미리 갖고 있는 다음에 그 기업이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지면 더 사고. 대응이잖아요,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예측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계속 살 거야. 물타기 계속. 물론 본인이 그렇게 물타기를 계속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한 기업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언제까지 그게 될지, 그러니까 분산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중요한 ETF를 매수를 한다거나, 업종 ETF를 매수한다거나, 국가 ETF를 매수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n분의 1로. 그러다 보면 어느 쪽은 올라가고 어느 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내려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ETF 같은 경우에는 ETF 자체적으로 종목을 교체해 주잖아요. 한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종목을 교체해 줘요. 없어지지 않을 기업으로 그게 대표주로 교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여기서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그냥 제가 백화점 매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매매하고 있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그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막상 선정해 놨는데 그 기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개인들은 그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나쁜 기업인지 모른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1년 전 거를 공개하긴 하지만 1년 전 거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상위 100개에서 내가 적당히 추리는 거야. 업종별로. 뭐 철강 업종 하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뭐 이렇게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쭈쭈쭈쭈 봐서 내가 그 기업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면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좋다. 저는 그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주가가 등락이 좀 적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등락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뭐 분기당 한 번이라도 그 배당을 주게 되면 그 배당금으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배당을 좀 주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묶어갖고 한 50종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 중에 뭐 없어지더라도 하나가, 그럼 150분의 1이 하나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나머지 종목 중에 또 수익률이 나는 종목이 또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100대 기업이 정말 국민연금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라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옆에서 사람들이 감시에 눈이 많은데 대충대충 기업을 고르거나 대충대충 고르더라도 투자 비중이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위 100개 종목 되면 꽤 많은 높은 순위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절대 손해보진 않는다. 내가 모르면 국민연금이 정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의 종목에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일정하게 거둘 수 있다. 이제 제가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에 대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연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3월 달에 장을 견딘 거예요. 3월에 그 폭락장을 견디고서 지금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나, 또 모르죠. 또 내년에 또 하락하거나 또 상승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백화점 매매가 일단 시작할 때는 제일 좋다. 기업을 절대적으로 분석해서 예측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 투자를 해놓고 대응하는 투자를 하자. 하락했을 때는 좀 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상승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가 예측 투자, 뭐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지를 정해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개인이 하기가,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게 개인들이 과연 그 가격을 정해놓은 거에 대한 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해놨는지 전 가면, 이게 정말로 기업을 분석을 해갖고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라고 정말 나름대로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차익 실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하는 걸 더 따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 이럴 때 상승하더라, 이럴 땐 하락하더라 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내가 계속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니까. 투자를 하고서 보는 거하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나서 보는 거하고 그냥 옆에서 보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초기에 투자를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또 차익 실현도 하는 그런 구조로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백화점 매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백화점 매매에 대해서 꾸준히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매매 하시는 분들 절대, 이게 백화점 매매가 어쩔 수 없이 백화점 매매가 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백화점 매매를 하고 그 백화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